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네. 그 자신을 향한 탄핵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에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되고 그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표결이 들어가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은 쉽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도 있었는데요.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속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입장별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보면은 지금 방송이 너무 편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총선 전까지는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속전속결로 지금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돼버리면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KBS는 지금 뭐 이미 상당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아직 뭐 YTN이나 뭐 연합뉴스 TV 등의 사안은 여전히 좀 진행형인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예, 좀 속도감 있게 하려던 게 빨리 안 된 부분에 대한 거에 또 감안을 했을 거라는 얘기.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상 그 뭐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에 임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5명 방통위 체제였으면은 위원장이 탄핵이 되더라도 방통위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에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법상으로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애초에 국회 추천 몫을 임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방통위 구성이 여야 3대 2인 것은 수기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야 2대2 구도가 되면은 식물인 건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발언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만 운영을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통령 추천 2인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왔으니까요. 네. 그 탄핵 사유에 이런 점이 또 포함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한 말은 야당 몫의 그 추천인을 임명하지 않고 2명이서 이 방통위를 운영한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심지어 양심의 가책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용산에서 다시 후보를 찾아서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은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뭐 한 달 뒤면은 다시 방통위원장이 뭐 임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써 거론되는 인물까지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후보군이 돌아다니기도 하던데 바로 그러면 새 방통위원장 물색에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용산의 인사 스타일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면은 적임자라고 해서 한 명만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여러 명을 그 방통위원장 후보군 이런 식으로 풀을 만들어서 여러 명을 동시에 그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 용산으로 직접 그 대상자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변 인물 평판 조회를 하다가 주변 인물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소문이 나오고 그게 전해져서 이 방통위원장에 누가 거론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인사 과정을 보면은 이미 용산의 기준에는 검증된 후보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차기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탄핵을 하겠다고 맞습니다. 해서 상황이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민주당은 지금 꼼수 사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오기의 표현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크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제2, 제3의 이동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네.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한편 그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또 공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풀어서 아예 방통위가 기존의 취지대로 5인체제로 돌아가게끔 만들자. 정상화를 시킨다. 예. 근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 지금까지는 그냥 2인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게 논의가 됐고 어떤 정보가 있고 이런 게 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 추천 몫이 방통위원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어떤 논의를 했는데 빠르게 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가 되겠죠. 그런 방법, 이런 현실론적인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문제기는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까요?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이게 의결이 됐고요. 윤 대통령이 오후에 재가를 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어요. 예,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불법적인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왜 정부가 기업 입장만 대변하느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네,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는데. 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그 KBS, MBC 그리고 EBS 그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해서 방송이 어떤 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자 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진이 확대되면은 시민단체나 어떤 직능단체 등이 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은 친야 성향이 아니냐. 오히려 또 편향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게 좀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법을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일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요. 재의결되려면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 민주당 반발하고 있네요. 네, 거의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헌정질서 훼손이다 이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홍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왔을 때 이제 협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도 좀 거부권을 안 써주시면은 여야가 대화할 공간이 열릴 겁니다. 이런 얘기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대결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결사응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네, 국회 상황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예,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